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현재 삼성전자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잠깐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현재 SK하이닉스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살짝 윗골이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삼전은 이미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급하게 마음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11만 2천 원을 찍고 기간 조정을 받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저항선인 10만 5천 원 부근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총 3번의 돌파 시도를 거친 다음 이 네 번째 시도만에 저항 매물대를 깨고 이 위에 캔들을 안착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 방향은 상방으로 정해진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이평선에 대한 이 지지도 굉장히 잘 유지해주면서 올라왔고 이전에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까지 만들어주면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확인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전혀 쫄아있을 구간은 아니다. 다만 이전에 여러 차례 이 저항이 나왔던 구간 10만 5천 원 부근은 이제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땐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상승 1, 조정 2, 그리고 상승 3, 그 다음에 조정 4.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파동이 상승 5파로 진행이 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이전 고점을 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K반도체 육성회의를 주최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왔냐? 바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 SK하이닉스 광노정 사장, 그리고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장관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는 이제 국가 최우선 과제다라는 거죠. 그냥 산업부 장관이 회의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인 겁니다. 그럼 현재 뭐가 중요한 걸까요? 자, 첫 번째,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초격차 유지예요. 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 1위잖아요.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격차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2등이 아무리 달려도 못 따라올 정도의 기술 격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약 40%가 넘습니다. SK하이닉스도 30% 가까이 되고요. 이 둘이 합치면 메모리 시장의 70%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국내 팹리스 매출 10배 확장입니다. 여기서 팹리스가 뭐냐면은 공장 없이 이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만드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설계만 따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만드는 건 세계 최고인데 설계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설계는 미국의 퀄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전부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도 이제 설계 강국 한번 돼보자 라고 나선 겁니다. 10배 확장이면 엄청나게 큰 수준인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AI 반도체 기술 개발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MPU라는 게 나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AI 전용 두뇌 칩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에서 AI 기능 다들 쓰시잖아요. 뭐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보정되고 음성 인식도 되고 그게 다 이 MPU 덕분인 거죠.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이 MPU가 없으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차세대 메모리랑 MPU 개발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해준다는 거냐?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상생 파운드리 설립이에요. 파운드리가 뭐냐면 남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은 대만의 TSMC가 독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뭐냐면 대만이 중국이랑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만약에 대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운드리 공장 키워서 2차 공급처가 되자 라면서 투자 중인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반도체 소부장 육성입니다. 뭐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이걸 줄임말인데요. 2019년이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 수출 규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난리였잖아요. 이때 정부가 글로벌 넘버원 소부장 기업들 키운다라고 나선 겁니다. 레이저텍이라는 일본 장비 회사 주가 보셨어요? 10년 만에 20배 올랐거든요. 이 말 뜻은 뭐냐? 소부장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반도체 대학 설립이에요. 현재 반도체는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이 3만 명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대학원 전용으로 만들어서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정부 지원에 인력난까지 해결이 되면
앞으로 국내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 상승 모멘텀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시장 심리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 소재 회사, 그리고 그 주변 생태계가 전부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거죠.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원익 IPS,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등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한테 장비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리면 얘네들한테 주문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 그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중장기 펀더멘털 개선 기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게 바로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애매하고 중국 경쟁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정부가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이 지원을 쏟아 부으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 삼성전자 PER이 약 12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엔비디아 PER은 지금 50배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는 앞으로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뭐 삼성전자도 정부 지원받아서 미래가 밝아지면 최소 PER이 15배, 최소 20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도 당연히 있어요. 그 첫 번째 리스크는 이 정책 실행력의 불확실성이에요. 정부가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배정되냐, 이거 되게 관건이거든요. 뭐 10조 원 이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야 시장이 믿습니다. 검토하겠다,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러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로벌 반도체 경기.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도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PC랑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둔화되고 있어요. 뭐 AI 서버 수요는 늘고 있지만 그게 메모리 전체 수요를 커버하기엔 부족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국의 추격이에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육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뭐 YMTC라는 중국 메모리 회사가 있는데 이미 128턴 낸드 프레시를 생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236단이니까 아직 기술 격차가 있기는 한데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 시나리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비관적 시나리오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보시면은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고 삼성전자가 신규 팹 투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간에 15에서 20%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이 10만 8천 원대니까 12만 4천 원에서 13만 원대까지 가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 첫 번째는 정부가 10조 원 이상 예산 발표를 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에 추가 투자 발표를 하거나 HBM3E 엔비디아 공급 확정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이면서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맞물리게 되는 거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정부 정책이 발표는 되는데 실행 속도가 보통인 경우예요. 이러면 일시적으로 5에서 10% 정도 오르다가 그 다음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오르면은 11만 4천 원, 그리고 10% 오르면 11만 9천 원 정도 되는데요.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쯤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뭐 시장이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네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거죠. 이 경우 향후 3에서 6개월간 이렇게 박스권 횡보할 가능성도 커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 개선은 되겠지만 폭발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죠. 자, 그 다음 시나리오 세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뭐 정책 발표만 있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요. 예산 부족, 정치적 이슈,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경기 악화 이런 게 겹치면요, 시장은 또 말만 번지르르 하네 하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1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5에서 10% 정도 하락하면 9만 7천 원에서 10만 3천 원 사이로 떨어지는 건데요. 실제로 한 달 전엔 이 9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다시 그 구간대로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 확률은 10% 정도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반도체가 국가 핵심 산업이라는 걸 분명하기 때문이죠. 설령 이 시나리오가 와도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땐 그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됩니다. 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저가 매수 찬스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현재 어떻게 봐야 되냐? 첫 번째, 삼성전자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아요.
지금 삼성전자 PER이 약 12배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과거 PER이 평균 15배였거든요.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보면 대만의 TSMC가 PER 20배 그리고 엔비디아는 50배가 넘어요. 물론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생기면 PER이 15배만 돼도 주가는 13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자, 계산해 볼까요? 삼성전자 연간 순이익이 약 25조 원 정도 되고 발행 주식 수가 53억 주거든요. 그리고 현재 주당 순이익이 약 9천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PER 15배로 곱하면 13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보다 2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배당 수익률도 괜찮아요.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지금 약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금이 주당 3,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 10만 8천 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계산하면 약 2.8%가 나와요. 뭐 은행 예금 금리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인 거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배당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배당만으로 연 3%를 받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5년 들고 있으면은 배당만으로 15% 수익이거든요. 여기에 나중에 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복리 효과로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정부 지원 수혜가 직접적이에요.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정부가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초격차 유지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세제 혜택, R&D 지원,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삼성전자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가 있을 때도 정부가 소부장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약 2배가량 올랐었거든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다르지만 정부 지원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매수 전략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10만 8천 원대면은 일단 기본 포지션 잡으시고요. 만약에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조정이 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만 원이 돌파하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장기 보유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목표가는 1차로 13만 원, 2차로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HBM3E라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 관리 수칙은 이거예요. 여유 자금의 30에서 40% 정도만 삼성전자에 투자하시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계시다가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거래나 레버리지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에 올인한다는 방향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방향에 올라타되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차근차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